안녕하십니까.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의 이영석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가 알아야 할 2025년 개정세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제 소개에 앞서서 학습 목표와 금융투자 관련, 그다음 직장인 사업주 관련, 기업 관련 순으로 이번에 개정된 주요 개정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세청 직속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로 있고요. 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개정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원래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분류과세 대상으로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요. 기존 방식인 현행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의 시행 상황을 고려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원래 2025년 1월 1일이었으나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도 추가되었습니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이걸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가 논란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 한 명당 10만원씩 세액공제금 인상하여서 종전에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이었지만 이제 개정되어서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1인당 4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 한 번에 한해 50만 원 세액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2년 이내에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있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는요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2회 이내에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건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경우는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소득 비과세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누구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친족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조업원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업 출산지원금은요 지급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3차례 이상, 3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에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은 비과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 상품을 종업원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할인해서 파는 경우는 이 할인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되 한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업원의 범위는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을 말하고요. 대상 금액은 종업원 등이 자사 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요건은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 등에만 적용되는 할인 금액, 할인 적용 전 판매 금액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기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할인 금액 중 비과세된 금액은요 한도가 있습니다.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되고요. 비과세 대상 요건은요.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돼야 하며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이 적용됩니다.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서민 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에 한해 신용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하기로 추가되었습니다. 종전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해서 30%의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에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표 구간 중에 2억 원 이하 그리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 200억 원 이하 구간을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고유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요, 1번과 3번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해당 개월수로 나눈 숫자를 말합니다. 연 말에 5명이 넘었다 하더라도 월 평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2억 원 이하는 법인세율이 9%, 2억 원부터 200억 원까지는 19%, 200원 초과 3천억 원 이하는 21%였는데요. 2억 원 이하, 그 다음에 200억 원 이하의 구간을 통합하여서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게 전자계산서,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게 전자세금계산서인데요. 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종전에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익금액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한해서 건당 200원, 최대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2024년 말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돼서 2027년 12월 말까지로 제도가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가 강화되었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 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에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의위장 사업자에 적발되면요,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 또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아래 업종을 추가하였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려 및 보호 서비스업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2026년부터는 기념품, 관광 미녀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확대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용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였고요.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의 감면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하였고요. 과밀 억제권역 외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50% 인하하였습니다. 여기서 과밀 억제권역은요, 서울시, 고양시, 광명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과천시, 의정부시, 성남시, 의왕시, 구리시, 안양시, 군포, 남양주, 부천, 시흥, 하남이 되겠고요.
종전 규정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과밀억제권역 내였냐, 과밀억제권역 바깥 지역이냐에 따라서 혜택이 차등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과밀억제권역 내와 과밀억제권역 밖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밖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냐 수도권 외에 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혜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한 거고요. 이 지역에 있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시게 되면 5년간 25% 또는 7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종전에는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데, 이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50%를 한도로 했으나 이제는 100%가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요, 쉽게 얘기하는 노란우산 공제를 말하는데요. 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시게 되면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에는 4천만 원 이하에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요. 사업소득 금액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준을 총 금액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2025년 개정세법 핵심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보다 자녀세액 공제가 10만 원씩 상향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혼세액 공제도 신설되었죠. 그래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혼하신 분에 한해 세계 최초로 한 번 50만 원씩 추가 세액 공제해 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장려를 하고자 기업에서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게 되면 전액 비과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출산지원금은 2회에 하나여 받은 금액에 한해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했고요. 특수관계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이 조정됐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2억까지는 9%, 그 다음에 200억 이하까지는 19%의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요, 그런 게 없이 매출액 200억 이하는 무조건 19%의 단위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게 되면 건당 200원, 1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종전 1%에서 2%로,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종전 0.5%에서 1%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가 강화되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일곱 번째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적용되는 13개 업종, 그리고 26년부터 적용되는 4개 업종에 대해서는 꼭 주의하시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번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창업을 했을 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었냐, 과밀억제권역 바깥에 있었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랐는데요. 이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 바깥에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 있는지, 수도권 바깥에 있는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창업 감면에 대한 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5억 원 이내만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노란우산 공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시면 공제부금에 한해서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차등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감면 적용 연간 한도가 얼마인가요? 종전에는 창업 감면 한도가 없었지만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얼마였습니까? 5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잊지 말고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도 사장님들의 슬기로운 세무생활을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개정세법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